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집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처럼 1, 2, 3, 4, 5잖아. 그쵸? 자, 그래서 집합은 자, 의미가 뭐냐면은 그 대상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모임이야. 자, 써보자. 대상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모임. 우리는 그거를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큰 수의 모임 이런 것처럼, 그쵸? 자, 어떤 게 큰 것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오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얘기했으면은, 자, 집합 될 수 있는 어떤 얘기들이 1, 2, 3, 4, 5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는, 자, 이거를 원소라고 얘기를 해. 자, 원소라는 거는, 자, 뭐라고 얘들아? 자, 그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 자, 우리는 그거를 자, 원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을 보면은 집합을 찾고 그리고 원소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첫 번째 맛있는 과일의 모임. 자, 이거는 지금 대상이 분명하지가 않죠. 그쵸? 이건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자, 15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 자, 15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은 자, 어떻게? 15, 1, 3, 5, 7, 9 이렇게 하면서 13까지 쓸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나라 국경일의 모임 다 셀 수 있잖아. 그쵸? 그리고 원소들이 명확하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국경일의 모임, 예, 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1에 가까운 수의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1에 가까운 기준이 없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집합이 될 수 있는 거는 2번하고 3번이고, 될 수 있는 어떤 모든 어떤 값들을 우리는 원소다라고 얘기하니까 원소들을 쭉 다 나열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예를 들어서 4의 약수의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거는 집합이 맞죠, 그쵸?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원소들을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A라는 집합은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표현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자, 뭐라고 쓰냐면은, 자, 1은 자, A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은 자, A에 어떻게 예, 속한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2도 A의 원소니까 2도 A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3처럼, 자, 그쵸? A의 원소가 아니면은 3은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작대기를 긋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게끔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자,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소가 자, 하나도 자, 없는 집합을 우리는 이제 공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표현은 자, 이런 식에 대한 기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공집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자, 그쵸?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씁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2번 볼게요.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라 얘기를 했을 때, 자, 기호를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속할 때는 이렇게 쓰고, B라는 원소가 집합 A에 속하지 않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어 있죠. 3분의 1은 유리수니까, 자, 이렇게 속한다의 기호를 쓰시면 되고요. 루트 10은, 자, 무리수죠. 그쵸? 자, 그러니까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마이너스 5는 정수인데 유리수에 포함되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5는 유리수에 속한다. 이렇게 되고, 파이는 무리수잖아. 그치? 무리수니까 자, 얘는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의 표현법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집합의 표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뭐냐면은 원소 나열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원소 나열법이라는 거는 될 수 있는 원소들을 다 나열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자, A는 자, 뭐라고 사의 약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의 약수가 될 수 있는 1, 2, 4를 다 나열하는 거지. A라는 집합은 1하고 2하고 4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원소 나열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원소 나열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자, 같은 원소를 두 번 쓰진 않아요. 그쵸? 자, 같은 원소를 중복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두 번째는 자, 어떤 거? 조건 제시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조건 제시법이라는 거는 자, 어떻게 말로써 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자,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쓰고 x 바 x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자, 뭐라고 쓰는 거고 실질적으로 원소를 취할 규칙이 튀어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원소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튀어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결국 사의 약수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x는 사의 약수다. 이렇게 쓰게 되면 사의 약수가 될 수 있는 거를 찾아. 그러니까 x는 1하고 2하고 4가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원소로 취할 규칙이 여기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자, 원소로는 x를 취하라고 한 거니까 그냥 1하고 2하고 4를 취하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자, B라는 원소를 자, 2x 바 x는 자, 4의 약수다라고 만약에 쓰게 된다면 자, x는 4의 약수 조건을 일단 찾아. x는 1하고 2하고 4가 될 수 있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원소를 취할 규칙은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x가 이건데 2x를 원소로 취해달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2, 4, 8 요렇게 취해줘야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은 그냥 x 바 x는 이렇게 써 있지만 여기가 달리 써 있다 하더라도 잘 읽을 줄 아셔야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자, 뭐가 있냐면은 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이 사실 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자, 벤이라는 논리학자가 만든 도표죠, 그쵸? 벤 다이어그램 요렇게 돼 있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전체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 집합이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고 자, A가 자, 4의 약수인 1, 2, 4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 전체 집합과 A하고의 관계를 자,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집합을 이렇게 쓰게 된다면은 자, 그림 이렇게 묶음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음으로 나타내게 되면 여기가 1하고 2하고 4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럼 A가 원소에 속하지 않는 거는 뒤에 전체 집합에는 들어있지만 A에 속하지 않는 건 여기다 쓰면 되겠죠? 예, 3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또 집합의 표현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문제를 읽어보자. 자, 1번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값을 찾아보면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짝수는 12, 14, 16, 18 이렇게 돼 있는데 원소로 취할 규칙은 x라고 했으니까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12, 14, 16, 18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x가 될 수 있는 값을 찾아보면 x, 4, 2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서 x는 마이너스 4하고 2가 되죠. 자, 그거를 자, 어떻게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원소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나 있죠?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보자.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 바 x는 이렇게 쓰게 되고 얘의 규칙을 살펴보면 얘네들은 12의 약수죠. 그래서 12의 약수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5의 배수로 보이지, 그치? 자, 그러면 x 바 x는 자, 근데 100보다 작은 거니까 작거나 같은 거니까 100 이하의 5의 배수다라고 쓰게 되면은 자,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또는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게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볼게요. 자, 다음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시오. 그림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체 집합 없기 때문에 그냥 A로만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A, E, I, O, U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 자, 요거는 만족하는 게 뭐가 있어? x 빼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 x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어서
x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b라는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원소를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알아볼게.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A라는 집합이 1, 2고, 자, B라는 집합이 1, 2, 3, 4이면은, 자,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자, B의 집합의 원소가 되죠. 그쵸? 자, 이랬을 때는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쓸 수가 있는데,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자,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요렇게 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자, A는, 자, 뭐라고? B의 부분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라는, 자, 용어를 쓰고요. 그쵸? 자, 그리고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B가 A를 포함한다. 자,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그쵸?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A가 예를 들면 1하고 2하고 5고, 그리고 B가 1하고 2하고 3하고 4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 5는 그쵸? A, B의 원소가 아니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집합 A와 집합 B가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런 기호를 또 쓰게끔 되어 있죠. 그쵸? 됐죠? 자,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쓰시면 되고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또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자, 공집합은 집합의 원소가 없죠. 자, 그러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둘 다 같은 집합이었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쪽으로 포함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같은 집합에 대한 포함 관계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자, 요 부분 집합의 관계.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은 자, 어떤 기호? 자, 이렇게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의 기호를 사용을 하고요. 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들은 다 설명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다음 두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고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자, 이것 또는 요거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라고 했네요. 자, 봐. 자, A라는 집합은 어떻게 자,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면 1과 3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B라는 집합은 9의 약수니까 자,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1, 3, 9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자, 나타내면 A의 모든 원소가 자, B에 속하고 있으니까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쓰면 되고 자, A는 자,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부분 집합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쓰면 돼. 자, 이거는 A는 자, 1과 3이고요. 그쵸? 자, 얘네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자, A는 포함 A에 속하지 않는데 B에는 속하는 게 9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집합 B가 A를 다 포함한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요렇게 쓰시면 되죠. 됐죠? 자, 그리고 C는 1, 2, 50이고, 자, D는 50, 15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요거 50, 15인데 1하고 2는 요게 들어오지 않았잖아, 그치? 그쵸? 자, 그래서 C라는 집합은 D라는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자, 요 C하고 D하고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게 되면은,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1하고 2하고 5하고 10이 있는 거잖아. 지금 1하고 2하고 5하고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근데 D라는 거는 5하고 10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갖고 있는 거지. 5하고 10은. 자, 그쵸? 이렇게. 자, 근데 15는 D만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그러면 결국은 요 1, 2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C가 D에 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볼게요. 자, 다음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자, 요 속한다,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의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시오 했네요. 자, 해보러 알아보자. 자, 1하고 3하고 5 여기 1하고 3하고 5가 있지, 그치? 자,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니까 자,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요렇게 쓰면 되고요.
자, 거꾸로 그러면 자, A라는 집합은 자, B라는 집합을 자, 포함하지 않죠. 그쵸?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죠. 됐지? 자, 두 번째, A는 6의 배수다라고 얘기를 했고, 6의 배수는 A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6하고 12하고 18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자, B는 12의 배수다라고 했으니까 12, 24,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포함 관계를 살펴보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속하잖아. 자, 그러니까 A가 자, B라는 집합을 포함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는 자,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죠? 자, 세 번째, x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는 x는 실수다라고 얘기했으면, 자, x는, 그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죠, 그쵸? 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집합 b는 마이너스 1과 1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는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a가 b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자, b가 자, a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렇게 자,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예제 2번 보면서 부분집합이 무엇이고, 자,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얘기들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A가 A하고 B를 원소로 취하는 집합이었을 때, 집합 A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할 때는 항상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생각해 보는 거야.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0개. 그리고 1개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도 있겠죠? 자, 그리고 2개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찾아보자. 자, 1개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은 자, 뭐가 있어 지금? 자, 공집합이 있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자, 다 찾아주시면 되고,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은 자, A라는 원소를 속하고 있는 부분집합이 있을 거고, B라는 원소를 자,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을 거예요. 그쵸? 됐죠? 자, 그리고 두 개짜리는 뭐가 있어? A하고 B하고 요렇게 되네요. 그쵸? 그래서 총 몇 개가 있다? 자, 4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은 요거 똑같은 거 서로 같은 것만 빼면 되잖아. 그쵸? 공집합하고 자, A하고 자, B하고 자, 요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몇 개다? 자, 3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사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세는 게 제일 좋아.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 전체 집합도 한번 표현해 보자. 이렇게 쓰여 있을 때, 자, 무슨 말이냐면 이 A라는 원소를 갖고 있을까 갖고 있지 않을까 이분법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또 B라는 원소도 갖고 있을까 갖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이분법에 대한 얘기라서, 자, 얘네들이 A를 원소를 가지고 있을까 가지고 있지 않을까 두 가지가 되고, 또 B라는 원소도 가지고 있을까 가지고 있지 않을까 두 가지가 돼서 네 가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거를 일반화하게 되면, 자, 그럼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면, 그러면 n개라면은 n개 한 개마다 원소를 가지고 있을까 가지고 있지 않을까 가지고 있을까 가지고 있지 않을까를 하게 되면, 결국 집합의 원소가 n개일 때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가지가 되는 거고, 그쵸? 자, 진부분 집합은 뭐가 되겠어? 그러면 자기 자신만 빼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의 n승에서 빼기 1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볼게요. 집합 A가 1, 3, 5였을 때 부분 집합을 다 나열해보고 진부분 집합도 나열해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나누면 돼. 하나도 없는 거, 자, 그리고 1개 있는 거, 자, 그리고 2개 있는 거, 그리고 3개 있는 거. 다 한번 살펴보자. 하나도 없는 건 공집합이 있죠. 그쵸? 그리고 하나 있는 거는 1, 3, 그리고 5, 이렇게 되고. 자, 2개 있는 거는 1, 3, 그리고 1, 5, 자, 그리고 3, 5, 이렇게 되죠. 자, 3개 있는 거는 1하고 3하고 5가 되어서 다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쵸? 자, 8개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했었던 것처럼 2의 3승가지. 자, 그러니까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할까 포함하지 않을까 두 가지, 3이라는 원소를 포함할까 포함하지 않을까 두 가지, 5라는 원소를 포함할까 포함하지 않을까 두 가지. 이렇게 돼서 2의 3승가지인 8가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자, 이거 같은 거를 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공집합. 자, 그리고 1, 그리고 3, 그리고 5, 1, 3, 자, 1, 5, 자, 3, 5, 요렇게 7가지인 거고, 자,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자, 2의 3승까지 해서 자기 자신을 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문제 4번 볼게요. 자, 평행사변형 전체의 집합을 A, 직사각형 전체의 집합을 B, 정사각형 전체의 집합을 C라 했을 때, 자,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라고 한 겁니다. 자, 가장 작은 개념이 C죠. 정사각형은 자, 모두 직사각형에 포함되니까 다 직사각형에 포함될 거고, 자, 가장 큰 개념, 넓은 개념이 평행사변형이지. 자, 이런 식으로 자,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벤 다이어그램은 부분 집합의 포함 관계니까 자, C가 제일 작고요.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 B가 이렇게 써 있을 거고, 그 다음 A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을 것이다. 자, 벤 다이어그램의 집합의 포함 관계들을 살피시면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를 자, 요 찬열이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모두 나열하는 거. 나열을 할 때는 항상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0개, 1개, 2개, 3개로 쫙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자,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만을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라는 부분 집합에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갈까 들어가지 않을까, 그쵸? 2라는 원소가 들어갈까 들어가지 않을까, 3이라는 원소가 들어갈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서 자, 2의 3승가지가 나온다. 일반화하면 2의 n승가지가 바로 부분 집합의 개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 예를 갖고 해볼게. 자, A라는 집합이 1하고 2하고 4이고, 자, 그리고 자, B라는 집합이 1하고 2하고 3하고 6일 때, 자, 어떤 새로운 집합을 만들 수가 있냐면은 집합 A에 속하거나 또는 집합 B에 속하는 거. 여기도 속하거나 여기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는 것들을 뭐 둘 중에 하나 들어있는 것들을 다 찾는다면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6이 있겠죠. 그렇죠? 됐죠?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A의 자, 합 B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A와 자, B의 합집합, 더했다라는 표현인 거지, 그치? 자,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A와 B하고의 합집합의 표현이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거나 이런 것들을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 합 B, A와 B의 합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기호로는 어떻게 써? A 합 B는 자,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쓰게 되면 x바 x라는 어떤 원소는 a에 속하거나 또는을 쓰겠죠, 그치? 자, 그리고 x는 자, b에 속하거나 요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자, 어떻게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거, 그쵸?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거는 1, 2죠, 그쵸? 자, 1, 2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거를 a 교 b다라고 얘기를 하고, a와 자, B의 교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A의 교 B는 자, 어떻게 쓸 수 있어? X바 X는 그쵸? X는 조금 A의 원소이고, 그쵸? 이고죠, 그쵸? 이렇게 원소이고, 그리고 또는이 아니라 이고죠, 그쵸?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자, B의 원소이기도 하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의 기호를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뭐가 없을 때 A하고 B하고의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자, 그러니까 A 교 B가 자, 뭐였을 때, 자, 공집합이었을 때, 자, 공집합이었을 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A와 B는 서로소라고 얘기를 하죠. 자, 숫자에서는 자, 공약수가 자, 1뿐인 두 수를 서로소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집합에서는 자, 그쵸? 얘네들이 교집합이 없을 때, 그쵸? 우리는 두 집합을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자,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어 있는 거야. 그쵸?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어 있어요. 공통되는 거를 두 번 이렇게 색칠되는 부분으로 그린다면, 그쵸? 자, 이 교집합의 기호. 자,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들은 여기다가 쓰면 되는 거고, A는 갖고 있는데 B는 갖고 있지 않은 거를 여기다 쓰면 되고, B는 갖고 있는데 A는 갖고 있지 않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A하고 B가 서로서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쵸? 이 공통 부분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쵸? 자, 그러면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볼게요. 자, 집합 A하고 B가 다음과 같을 때, 자, A 합 B하고 A 교비를 각각 구하세요라고 했네요. 자,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은 합비하고 교비가 잘 드러납니다. 자, 1번의 벤 다이어그램을 자, 그려봅시다. 자, 벤 다이어그램은 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고, 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 어떤 거인지 살펴볼까? A, 그쵸?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자, 요거 2 있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교집합의 기호 A하고 2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 R도 있네. 자, 그러니까 R 요까지 쓰시면 되고 자, A에는 들어있는데 자, B에는 없는 거 O, N, G 여기다 쓰면 되고 자, 그리고 B에는 들어있는데 A에는 없는 거 W, D 요렇게 쓰게 된다면은 자, A의 합비는 자, 두 번 쓰지 않게 돼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자, O, N, G, A, E, R, W, T 요렇게 쓰시면 되고 자, A 교 B는 그쵸? 자, 공통분모. 자, 공통 원소 A, E, R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것도 보자. 자, A 원소날법으로 나타낼까? 자, 두 번째 거 A는 자, 마이너스 2하고 2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B는 마이너스 1과 0과 1 요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표시하면은 잘 드러날 거예요. 그쵸? 자, 교비를 파악해 하셔야 되는데 교비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하고 2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자, A 합 B는 자, A 합 B는 그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A 교비는 공통원소 없잖아. 그쵸? 공집합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A하고 B는 무슨 관계 있다? 서로소 관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세 번째. 자, A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B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지 못하죠. 그쵸? 그러니까 자, 영역이 벤 다이어그램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돼요. 1이고 9고 자, 이렇게 생겨 먹은 게 바로 A라는 집합이고 자, 3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3보다 크다. 자, 요게 바로 B집합이니까 자, 공통분모 여기 있죠. 그쵸? 자, 공통원소 여기 있으니까 자, A 합 B를 먼저 해보자. A의 합 B는 자, 어떻게 원소날법으로는 못 쓰니까 조건제시법 써야죠. X바 X 여기서 자, 적어도 하나 들어있는 거 이거지. 그치?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A 교 B는 그쵸? 공통 원소 여기 X바 X는 뭐야? X는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지금? 어디 사이에 있어? 자, 3하고 9 사이에 있죠? 자, 그래서 3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 자, 요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볼게요. 다음에서 집합 A하고 B가 서로소인 것. 자, 서로소란 얘기는 자, A 교 B가 공집합인 관계에 우리는 그거를 서로소다라고 합니다. 자, 찾아보자. 자, A는 10 이하의 소수니까 자, 2하고 3하고 5하고 7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B는 4의 약수니까 1하고 2하고 4 이렇게 돼 있는데 자, A 교 B 있죠? 그쵸? 자, A 교 B가 자, 뭐야 지금 2가 있으니까 얘는 서로소가 아니죠. 자, 두 번째, 자, 요렇게 써 있어요. 그쵸? 자, A의 집합은, 자, 어떻게?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의 범위가 바로, 자, A의 원소가 되는 거고. 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자, 마이너스 3은 여기 있고, 자, 플러스 3은 여기 있으니까. 자, 공통원소 없잖아. 자, 그래서 이건 서로소가 맞죠? 자, 세 번째, 그냥 보자. 이거는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겹치는 게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이건 서로소가 맞네요. 자, 서로소는, 자, 2번하고 3번의 집합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생각과 표현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자. 자, 집합 A하고 집합 B가 있는데 합비가 그쵸 B를 만족할 때 포함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데 사실 집합 A하고 집합 B를 나타내는 가장 완벽한 표현은 벤 다이어그램이 맞아요. 그쵸? 벤 다이어그램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돼 있죠. 물론 전체 집합이 있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A 합 B. 자, A 합 B라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의 원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A 또는 B에 들어있는 속하는 원소들의 모든 모임이 바로 합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집합비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렇게. 그래야만 요게 A가 되는 거고 요게 B가 되는 거죠. 그쵸? 됐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되고 아니면 A가 B에 포함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새롭게 나타내도 됩니다. 나타내도 되는데 자, 근데 벤 다이어그램에 대한 얘기들을 좀 유연하게 다루려면은 사실 요 하나의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사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벤 다이어그램을 쓰게 되면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또 따로따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 다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요거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는 아무도 들어가지가 않는 자, 공집합이다. 여기 공집합의 장소가 바로 여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벤 다이어그램을 조금 더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에 대한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A가, 자, 6의 약수라고 얘기하면 1하고 2하고 3하고 6이죠. 자, 그러면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거는 넘버. 자,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고, 자, 이거는 숫자를 써야겠죠? 4다.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됐죠? 자, 근데 합집합의 원소를 쓸 때는 자, 이 A하고 B에 대한 어떤 벤 다이그램을 살펴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려지게 되어 있는데 자,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여기 들어오는 것들을 그냥 자, 보이면 세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일 때는 지금 따로따로 해야 돼. 자, 어떻게? 일단은 A의 원소의 개수를 세. 그러니까 NA를 세. 자, 그리고 MB를 세. 여기 MB, 그쵸? MB를, 자, 이런 식으로 세게 되면은, 자, 요 부분, NA 교비 부분을 지금 두 번 더했죠, 그쵸? 자, 그래서 두 번 더한 거를 한 번을 빼면 되겠죠, 그쵸? NA A 교비다. 자, 요렇게 세주시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합비는, 그쵸?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그리고 두 번 더한 걸 빼주겠다. NA 교비를 한 번 빼주게 되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자, A라는 원소의 개수가 11개. 자, B라는 원소의 개수가 15개인데, 자, 이 세 개의 원소의 개수가 18개일 때 교비를 구하라고 한 거죠. 자, 결국은 NA 합비는, 자, 벤 다이그램 보면 알죠? 그쵸? 자, NA 원소의 개수에서, 자, M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자, 두 번 더한 거를 이렇게 빼주게 된다면은, NA는 11이고, 자, MB는 15죠. 자, 이렇게 NA 교비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되는데, 합비가 18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얘랑 자리 바꾸게 되면, 결국, 자, 교비의 원소의 개수는 11 플러스 15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어서 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6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자, 26에서 18을 빼면 8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볼게요. 자, 식품 A에 사용된 원재료는 여기 12개, 15곡이네. 이거 딱 맞네. 그쵸? 15곡이고요. 그쵸? 자, 식품 B에 사용된 원재료는 8곡이네요. 그쵸? 자, 이렇게 좀 명확한 문제네. 실생활 활용 문제네. 이렇게 돼 있을 때 식품 A하고 B에 모두 사용된 원재료 교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NA 교비가 5가지였을 때 자, 식품 A에 사용되거나 식품 B에 사용된 원재료는 몇 가지냐라고 했다라는 얘기는 이거나잖아. 거나. 그쵸? 거나. 합비죠. 그쵸? NA 합비는 자, NA 더하기 자, MB에서 그쵸? 두 번 더한 거를 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NA는 12곡, 12. 자, 그리고 MB는 8곡.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모두 사용된 건 5개니까, 자, 이렇게 빼게 되면은, 자, 15가 나오죠. 그쵸? 자, 그래서 A에 사용되거나 B에 사용된 거 합비는 1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집합과 교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A합 B하고 B합 A는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자, 벤 다이그램을 보는 게 제일 좋죠. 그쵸? 이렇게 A라는 집합과 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그쵸? A합 B는 뭐야? A에 포함되거나 B에 포함되는 거니까 요 세 개에 들어있는 원소를 나타내는 거고 B합 A도 마찬가지죠. 그쵸? 여기 들어있는 원소들의 합을 나타내는 거니까 결국 A합 B하고 B합 A는 같죠. 자, 교비도 마찬가지죠. A 교비는 여기를 나타내는 건데, 자, B 교 A도 여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 뭐야? A 교 B나, 그쵸? B 교 A는 같죠. 자, 그래서 합집합이나 교집합의 기호는, 자, 뭐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교환 법칙, 그쵸? 얘네들이 순서가 바뀌어도, 그쵸? 자, 등식이 성립하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요렇게 생겨먹은 거하고 요렇게 생겨먹은 거가, 자,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볼게. 자, 세 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쵸? A가 이렇게 있고, 자, B가, 자, 이런 식으로 있는 상태에서, 자, C가 요렇게 있는 상황을, 자, 나타낸 건데, 자, 이거 먼저 해볼게. A와 B는, 자,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으니까, 자, 여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치? 그리고 합집합이니까, 또는이니까 들어가는 건 살피면 되죠? 합 C는 C까지 하게 되면 이제 요게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두 번 세지는 않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는 거고. 자, 두 번째 거를 해보자. 자, A가 있고, 자, 그리고, 자, B가 있고, 자, 그리고 C가 이렇게 있었을 때,
자, B합C는 어디를 나타내는 거야? 여기를 나타내는 거지, 그치? 여기를 나타내는 거에다가 A를 합집합하니까 결국 여기가 더 추가가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같잖아, 그치? 그래서 자, 이거를 먼저 하나, 저거를 먼저 하나, 결과는 같잖아. 그래서 자, 합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교집합도 마찬가지예요. 교집합도 똑같이 해보면은, 그쵸? A 교 B를 먼저 하고, 자, C를 하는 거나, A 교 B하고 C의 교집합에다가 다시 한번 A의 교집합을 자 연산하는 거나 같죠. 자,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 기호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합집합의 교집합의 기호는 뭐가 성립한다고?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렇죠? 바꿔서 해도 식은 달라지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순서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자,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산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볼게요. 자, 교환 법칙, 결합 법칙에 대한 얘기, 교집합이 아까 성립한다고 했죠?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고, 집합 C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뭐 먼저? A 교 B. 자, A 교 B는 어디야? 여기를 나타내는 거지. 자, 그리고 그거하고 다시 한번 C하고 공통부분을 살피는 거니까 공통부분은 어디에 있어? 자, 공통부분은 C하고 공통부분 여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여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 요거가 바로 좌변이고, 자, 우변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A가 이렇게 있고 자, B가 이렇게 있고 자, C가 이렇게 있을 때 비교C는 어디야? 비교C는 여기죠. 그쵸? 자, 근데 그거하고 다시 한번 A하고의 교집합이니까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같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집합의 기호도 마찬가지로 자, 교환 법칙 그리고 여기서는 결합 법칙이죠. 예,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2번 볼게요. 자, 집합이, 자, 이게 성립하는가를 보여달라고 얘기한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A교 B 합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A교 B 이렇게 되고, 자, 요 연산이 나타나지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요렇게 되는 거죠. A교 C. 이게 성립하는지를, 자, 물어보는 거죠.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 A가 있고, 자, B가 이런 식으로 있고, 자, C가 있는 세 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첫 번째 요거 B 합 C는 자,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여기. 그쵸? 자, 이거하고 A라는 집합의 교집합, A라는 집합의 교집합 공통 부분은 여기죠. 그쵸? 여기. 그쵸? 여기. 요게 바로 좌변. 자, 그리고 우변도 살펴보자. 자, A라는 집합이 있고, 자, 그리고 B라는 집합이 있고, 자, 그리고 C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자, A 교 B는 어디야? 여기죠. 이렇게. 자, 그리고 A 교 C는 어디야? 여기죠. 그쵸? 자, 근데 합집합이니까, 자, 이것 또는 이거니까 요만큼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아까 했었던 거랑 보니까 같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생겨먹은 게 이런 게 성립한다. 우리는 이거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배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배에서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6번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여기가 합집합이고 여기가 교집합이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A 합 B, 그쵸? 교집합 A 합 C가 예, 성립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벤 다이어그램을 살펴보자. 자, 벤 다이어그램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런 법칙들을 자, 뭐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쵸? 벤 다이어그램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알아보자. B교씨는 여기죠, 그쵸? B교씨는 여긴데 A하고의 합집합이니까 A는 자 이제 여기지, 그치? 여기. 자, 그러니까 자 요렇게 생겨먹은 도형, 요렇게 생겨먹은 도형이 바로 자 요건데, 자, 두 번째 걸로도 해보면 자 이렇게 자 B, 자 그리고 C 요렇게 생겼을 때, 자, 일단은 A 합 B는 자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A 합 B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자, A 합 C는 자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A 합 C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색칠된 부분과 아까 지금 색칠한 부분의 교집합이니까 두 번 색칠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만큼, 그쵸? 이만큼 요게 바로 두 번 색칠된 부분이죠. 그쵸? 그런데 아까랑 똑같지, 그치? 같죠? 자, 그래서 자,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다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식을 왜 뭐 이해하고 뭐 연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벤 다이어그램에 대한 이해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고 해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어마어마하게 뭐 중요한 것처럼 쓰여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외우고 연산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자, 벤 다이어그램. 자,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이 됐던 거잖아.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잘 이해하고 어느 영역을 가르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자, 집합 A하고 B 사이에서 다음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확인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생긴 거를 또 뭐 흡수 법칙 이러면서 자 외우게끔 하는 어떤 표현들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한 이해만 된다면은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개의 집합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은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 자 이해만 하면 돼. A라는 집합과 A는 이거죠. 자, 그리고 A 교비라는 집합, A 교비라는 집합은 여기죠, 그쵸? 이거의 합집합은 요거 또는 요거니까 A가 맞죠, 그쵸? 자, A가 맞고. 자, 두 번째,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A라는 집합은 이거고요, 그쵸? 자, 그리고 A 합 B, A 합 B는 뭐니까 A 합 B는 자, 이거잖아, 그치? A 합 B는 이거, 그치? 자, 근데 교집합이니까 두 번 칠해진 부분. 자, 두 번 칠해진 부분은 아까 이거였잖아. 그쵸? 여기만큼. 저희만큼 두 번 칠해진 거니까 그거의 교비는 A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막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외우는 것보다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한 이해가 조금 더 확실하다,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알아보자. 자, 봐. 자, 주어진 어떤 집합, 전체 집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체 집합을 우리는 보통, 자, 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유니버셜 셋이죠. 그쵸? 유니버셜 셋. 이렇게 되면서 전체 집합을, 자, 유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전체 집합과 어떤 집합,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집합 A가 있었을 때, 자, 이거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되냐면, 전체 집합이 U인데, 그쵸?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A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됐죠? 자, 그래서 집합 A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근데 전체 집합에는 포함되는데, 그쵸? 그쵸? 자, 그리고 A라는 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을 거야.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A의 여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A의 C 이렇게 씁니다. C는 complemently야. complement se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A의 반대, 그쵸? 그러니까 보완한다는 의미잖아, 그쵸? 자, A를 보완하게 되면 전체 집합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A 여집합을 자, 어떻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은 x 바 x는 자, 전체 집합에는 속하나, 그쵸? 그쵸? 그리고죠, 이고죠. 동시에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 X라는 거는 A에는, 자, 속하지 않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우리는 그거를 A의 여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보기 볼게. 전체 집합이 1, 2, 3, 4, 5였을 때, 1, 2, 3, 4, 5였을 때, 자, A가 1, 3, 5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쵸? 자, 여기 A가 1, 3, 5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전체 집합에는 들어오나, 그쵸? 어떤 거? A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는 2하고 4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A의 여집합이 바로 2하고 4다. 이런 식으로 자,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8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10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A라는 집합이 2, 4, 6, 8, 10이다라고 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 정확하게 그려볼게. 자, A는 자, 2, 4, 6, 8, 10 요렇게 돼 있으니까 A에는 속하지 않으나 전체 집합에는 속하는 게 A의 여집합이죠. 그러면 1, 3, 5, 7, 9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의 여집합은 1, 3, 5, 7, 9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B라는 집합이 10의 약수다라고 얘기했으면 얘는 1, 2, 5, 10이죠. 자, 그러니까 B라는 집합은 1, 2, 5, 10을 갖고 있으니까 자, B라는 집합의 원소는 아니라 그러니까 속하지 않으나 전체 집합의 원소인 거는 3, 4, 5,
3, 4, 5, 6, 7, 8, 9 이렇게 있겠네요. 자, 그래서 B의 여집합은 3, 4, 6, 7, 8, 9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차집합의 뜻을 한번 알아볼게. 자, 차집합이라는 거는 집합에서 집합을 뺀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집합에서 집합을 뺀다는 얘기는 그냥 받아들여도 돼.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을 때, 그쵸? 이렇게 A라는 원소가 있을 때,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요 집합 B라는 거를 요만큼을 싹 다 빼나간 것, 그 남은 나머지의 원소를 원소로 취하는 게 바로 A차비, 차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그럼 당연히 2하고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B차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B차 A는, 자, B라는 원소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쵸? B라는 원소가 이렇게 있었는데, B라는 집합의 원소가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A 집합의 모든 원소들을 다 이렇게 빼나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빼나가게 되면은, 요 7만 남겠죠? 그쵸? 자, 그래서 B차 A의 원소는 7이다. 이렇게 써내려 가겠다라는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자, A차 B는 자, A에는 속하나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죠. 그쵸? 자, 그래서 A차 B를 자, 조건제시법으로 쓰게 되면 X바 X는 자, 뭐는 A에는 속하나 이고겠지. 그치? 이고. 자, 그리고 X는 자, B에는 자, 속하지 않는다. 자, 요렇게 돼 있는 게 바로 A차 B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거꾸로 B차 A는 그쵸? X바 X는 그쵸? B에는 속하나 이거지.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A에는 속하지 않는 다시 자, X라는 원소가 자, A에는 속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 이게 바로 자, 집합과의 집합 사이의 차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됐죠? 자, 그럼 차집합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제 A라는 집합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전체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 여기는, 자, A 집합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자, 이 밖에 부분, 이거는 A의 여집합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겠지? 됐죠? 자, 그럼 얘네들의 관계, 자, 어떻게? 전체 집합에서 뭐를 빼게 되면은, 자, A라는 집합을 빼게 되면은, A의 여집합만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쵸? 그쵸? 자, 또는 어떻게? 자, A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게 되면 얘네들은 무조건 서로서의 관계가 있죠. 그쵸? 그쵸? A 집합에서 A 여집합을 빼게 되면은 자, 뭐 뺄 게 없잖아. 그러니까 A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쵸? 자, 그리고 A 집합과 A 여집합을 더하게 되면 뭐 전체 집합이 나온다. 자, 이런 자,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들을 살피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 싹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쵸? 자, 그러니까 기호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표현들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 자, 그럼 A차 B는 봐봐. 자,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게 되면 A가 있고 자, 이렇게 B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A차 B는 A에서 B를 싹 뺀 거니까 요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B는 어차피 요거는 상관이 없잖아. B만 갖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A에서 뭐를 뺀다라고 봐도 되냐면은 자, A 교 B를 이런 식으로 빼 내려가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쵸? 자, 그리고 이거는 자, 요거는 여기는 어디냐면은 A 집합이면서 B는 아닌 거지. 이거니까. 그쵸? 교집합 B의 여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B차에도 똑같은 거지. 그치? B차에는 자, 뭐야? B면서 그쵸? A가 아닌 거다. 자, 이런 식으로도 자, 차집합에 대한 것들을 자, 교집합의 기호와 여집합의 기호로 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9에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자. A차 B와 B차 A를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1번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게. A라는 집합과 자, B라는 집합의 포함관계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린다면은 자, 교집합 먼저 살펴볼까?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거는 A 있죠? B는 없고 C 없고 D 없고 E 있나? E 있죠? 자, 그리고 F 없고 G 없죠. 자, 그래서 A하고 E가 교집합이 되면 여기는 B, C, D, F, G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는 I, O, U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그러면 A차 B는 자, A차 B는 뭐야? A는 되는데 B는 안 되는 거 여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쵸? 자, 그러니까 A차 B는 B, C, D, F, G 요렇게 돼 있는 거고
자, B차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B에는 속하나, 그쵸? A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여기. IOU네요, 그쵸? 뭐를 이렇게 비쳤나? IOU, 요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만 그리면 다 완성이 됩니다, 그쵸? 자, 이거 해보자. 자, A는 6의 약수니까 1, 2, 3, 6이고, 자, B는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1, 2, 3, 6, 1, 2, 3, 6 다 들어오죠, 그쵸? 여기 공통분모에. 자, 그리고 4하고 12가 이쪽으로 들어오네요, 그쵸? 자, 그래서 A차 B는 여기를 나타내는 건데 공집합이지, 그치?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집합이고. 자, B차 A는 자, 여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4하고 12다.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요거 다 나타내보자. x를 뽑아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요렇게 되어서 자, x는 0과 1과 2 요렇게 되는 게 집합 A. 자, 그리고 b는 4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4, 5, 6, 7 이렇게 나타내는 게 b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게. 자, A 이렇게 생겼고 자, B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0, 1, 2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쵸? 0, 1, 2는 요렇게 돼 있는 거고 자, 그리고 B는 자, 공통분모 없죠? 4, 5, 6, 7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공통의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쵸? 자, 뭐야? A 차 B는 A와 똑같은 거니까 자, 0, 1, 2 요렇게 쓰시면 되고요. B차 A는 B와 똑같은 거죠. 이거 여기 없으니까 교집합이. 자, 그래서 4, 5, 6. 자, 4 이상의 자연수를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3번 볼게요. 자, 집합 A하고 B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일 때 A차 B가 이렇게 되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했죠, 그쵸? 자, A하고 B가 있을 때, 자, 차집합에 대한 정의 자체가 A에는 속하나 B에는 속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쵸? A에는 속하나 B에는 속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A차 B, 자, A에서 집합 B를 빼면 여기를 나타내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요 집합,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의 이름이 A에는 속하나 B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런 이름을 지니고 있는 거고, 자, B차 A도 하자. B차 A는, 자, B차 A는 B에는 속하나 A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B차 A는 여기인데, B차 A는 B에는 속하나 A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쪽 방의 이름, 여기는 뭐야? A에도 속하지 않고예요. 그쵸? 그리고 B에도 속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의 본질은 이렇게 네 개의 방의 이름이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방의 이름을 잘 알아놓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들이 쭉 써져 있는데, 자, 요건 좀 알아놔야겠죠. 차비는, A 차비는, 그쵸? A에는 속하나 B에는 속하지 않는다. 자, 알아놔야 되는 게 맞고요. 그쵸? 또는, 자, B차 A는 B에는 속하면서, 그쵸? A에는 속하지 않는다. 요 정도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머릿속에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그치?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또는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튀어나온다 라는 것들. 그리고 A라는 집합과 그리고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쵸? 그리고 교집합은 공통범위 없으니까, 그쵸? 공집합이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에 대한 얘기에 의존하시면 되는 거고, 외워서 푸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볼게요. 자, 집합 A하고 B가 전체 집합 위의 부분 집합일 때 한번 표현해 볼까? 자,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자, 두 개의 집합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온 거니까 요 방, A 교비어의 방, 여기에 지금 아무도 안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랬을 때,
B여가 A여에 포함되냐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자, 그러면 방의 이름을 한번 써볼게. 여기를 A라는 방이라고 하자. 아, 이거 원소 아니야. 요걸 B라는 방이라고 하고 요걸 C라는 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당연히 A는 지금 A가 되는 거고, 그쵸? 자, B는 A, B라는 방 두 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포함 관계가 이런 식으로 성립하죠. 자, 근데 B의 연은, 자, 이 세 개가 있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그쵸? 근데 B의 연은 요 C를 얘기하는 거야. B의 연은 요 C 구역의 방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A연은 요거 A가 아닌 거, 요거지, 요거. B하고 C의 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쵸? 요거는 C라는 방을 포함하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면은 B여가 A여에 포함된다. 자, 맞는 말이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각과 표현. 민혁이가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있는데, 자, 어떤 게 잘못됐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지. 자, 집합 A는 12의 약수죠. 자, 한번 써볼까? 1, 2, 3, 4, 6, 12.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집합 B는 16의 약수죠. 1, 2, 4, 8, 10이니까 자,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NA는 6개고, 그죠? 6개. 자, NB는 5개니까 그냥 차집합은 그냥 NA에서 NB를 뺐다라고 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A라는 집합이 있고, 자, B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그쵸? 그쵸? A 차 B는 여기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 원소의 개수에서 여기에 원소의 개수를 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뭐가 들어있다면, 그쵸? 자, 이게 더 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NA 차 B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NA에서 뭐를 빼는 거야? 여기에 원소의 개수를 빼야 되지. NA A 교비의 원소를 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NA는 6개가 있고 자, N의 A 교비는 지금 1, 2, 4, 3개 있죠. 그쵸? 1, 2, 4, 3개 있죠? 자, 3개를 빼서 자, 3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자, 올바른 풀이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볼게요. 저 전체 집합 U하고 부분 집합 A하고 A 여집합의 관계를 자,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자,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 보자. 집합 A 하나짜리니까 집합 A하고 이렇게 전체 집합을 그리게 되면 A의 바깥 부분 얘가 바로 A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그럼 해보자. 자,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이라고 했으니까 A 여집합의 여기에 반대 부분이니까 여기잖아. 그쵸? A가 맞죠? 그쵸? 자, 그리고 A하고 A의 여집합은, 그쵸? 자, 전체 집합이다. 자, 얘도 맞는 말이죠. 그쵸? 합집합이니까. 자, 그리고 A집합하고 A의 여집합, 반대 부분의 교집합은, 자, 공통범위 없죠. 그쵸? 공통 원소가 없으니까 공집합이다. 이런 것도 다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집합과 집합 사이의 여집합에 대한 얘기들은 딱 이 경계를 삼아서 걔네들이 자, 같아지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요런 부분들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과 공집합 사이의 관계가 다음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나타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집합이 하나도 없는 것, 그쵸? 집합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공집합이잖아, 그쵸? 자, 그러면 공집합을 자, 집합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여기가 바로 공집합이면은, 자, 얘랑 합해서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 공집합의 여집합이 바로 전체 집합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게 맞죠? 그쵸? 자, 그리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한번 전체 집합이 되는 게 맞죠? 자, 왜냐면, 공집합과, 그쵸? 공집합의 여집합을 더한 게 전체 집합이 돼야 되니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바로 예, 전체 집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란 얘기는 자, 일단 A 교 B의 전체 여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분배 법칙처럼 A가 A의 여집합이 되고 B가 B의 여집합이 되고 교집합의 기호가 합집합이 되는 자, 이런 것들을 드모르간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A 합 B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 이거는 A의 여집합 분배 법칙처럼 자, B의 여집합 그리고 얘가 교집합이 된다. 이런 얘기들. 자, 그리고 또는 자, A의 여의 교 B여 뭐 이렇게 돼 있다면 그쵸? 자, 이거는 A 똑같이 하면 A의 여집합이 여집합이고 교집합이 합집합이 되면 자, B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요거 여여니까 A죠. 그쵸? 자, B의 합집 여집합 요렇게 되는 거 또는
자, A의 여집합에 뭐 B의 뭐 여집합 요렇게 만약에 돼 있다면 요거 여집합이라고 하게 되면 A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러니까 분배 법칙처럼 자 각각의 집합의 여집합이 떨어지고 그리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는 것 이거는 A 교 B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를 드모르간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알아보자. 자,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있고, 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을 때, A 교 B의 0. 그러니까 요거 우리 벤 다이어그램의 본질을 이해해 본다면, 각각의 방에 이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A라는 방이라고 할게. B라는 방이라고 하고, C라는 방이라고 하고, D라는 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A 교 B는 B라는 방이잖아. 자, 근데 B라는 방이 여집합이니까 그 반대니까 좌변은 자, 이거 집합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셀의 이름이니까. 자, A하고 C하고 D를 나타내는 게 바로 얘죠. 자, 근데 이거는 뭐겠어? A의 여는 뭐야? A의 여. C라는 방과 D라는 방이죠. 그러니까 C라는 방과 D라는 방이고 B의 여는 A라는 방과 D라는 방이에요. A라는 방과 D라는 방이니까 그거의 합집합이니까 A라는 방, C라는 방, D라는 방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얘 같아지죠.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설명이 되니까 자, 요거는 드모르간의 법칙은 중요합니다. 그쵸? 여러분이 연산을 쓸 때 다양하게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알아놓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 볼게요. 자, 집합 A하고 B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일 때 다음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나타내 달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해볼게. 자, 이렇게 생겼고,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생겼겠죠. 자, 요렇게 방의 이름들을 부여해 볼게요. 여기는 A라는 방, B라는 방, C라는 방, D라는 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A 차 B는 자, 요거 알죠? A라는 방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그거 여집합이니까 얘는 B라는 방과 C라는 방과 D라는 방을 나타내는 거고 자, 여기 A의 여는 C와 D를 얘기하는 거죠. C라는 방과 D라는 방을 얘기하는 거고 합은 B하고 C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쵸? B하고 C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거에 합집합을 하게 되면 C하고 그쵸? 자 B 먼저 쓸까? 자 B하고 C하고 D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얘 같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벤 다이어그램이 가장 명확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산으로 생각한다면 자 A 차 B는 A 교 B의 여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드모르간 쓰게 되면 자, A의 여집합이 되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B가 되며 교집합은 합집합이 되죠 그쵸?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도 해보자 두 번째도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해보자 자 이렇게 생겼고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자 방의 이름들을 부여해 볼게 A라는 방, B라는 방, C라는 방, D라는 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요거는 A라는 방이죠. 교집합. 자, A 합 B는 A, B, C라는 방인데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그거 반대. 얘 D라는 방이죠. 자, 그래서 A라는 방과 D라는 방은 그쵸? 교집합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공집합이다라고 되는 거지.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드모르간을 쓴다면 A 여가 되고 자, 얘는 뭐야? A의 여, 교, B의 여. 요렇게 나타나지는 거고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자, 뭐야 이거는 결합 법칙에 대한 얘기니까 A의 여에 요거 먼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다시 자 요거 먼저 계산을 할 수 있어. A 교 A의 여 이거 먼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얘가 바로 뭐야? A라는 집합과 A라는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자 그러면 공집합과 어떤 집합의 교집합은 무조건 예, 공집합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도 나타나고 아니면은 집합의 연산 법칙을 활용해도 똑같이 나타나니까 두 가지를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신감을 키우는 확인학습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리 꼭 풀어보고요. 그쵸? 자, 틀린 거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이렇게 냈네요. 자, 대상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모임. 이게 집합이니까. 자, 8의 배수 대상이 분명하죠? 이거 집합 맞고요. 자, 키가 큰 학생, 누가 얼마가 키가 큰 건지는 모르지, 그치? 그쵸? 160이
클 수도 있죠. 호비 쪽들한테는. 자,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매우 큰. 아, 이거 너무 추상적이다. 그치? 짝수인 소수라고 했죠. 그쵸? 자, 그러니까 짝수인 소수 이밖에 없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집합을 찾으시면 1번하고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자, 집합 A는 4의 약수다라고 했으니까 자,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은 가능하다. 1, 2, 4 이렇게 돼 있죠.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나누면 돼.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안 되는 건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 집합은 1하고 2하고 4. 자, 원소의 개수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 1, 2. 자, 그리고 1, 4. 자, 그리고 자, 2, 4 이렇게 되고 자, 원소의 개수가 세 개 있는 거는 1하고 2하고 4가 있다라는 얘기죠. 됐죠? 자, 두 번째,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라고 했죠. 자, 부분 집합, 그쵸? 들어오는 거죠, 그치? A의 부분 집합이나, 자, A하고 같지 않은 집합이니까 결국 요거 뺀 거지, 그치? 그래서 개수는, 자, 요거 8개잖아, 그쵸? 요거 원소의 개수가 3개라서 2의 3승가지가 부분 집합의 개수였는데,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3승가지에서 자기 자신을 뺀, 자, 7가지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자, 집합 A가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 있는데 10 이상 20 이하의 소수라고 했으니까 원소날법으로 나타내 보자. A라는 거를. 자, 10 이상의 소수는 11 있죠. 자, 그리고 13 있죠. 자, 그리고 17 있고 19가 있네요. 요렇게 4개의 원소 중에서 이제 맞는 것들을 찾아보자. 첫 번째, 19라는 거는 A에 속한다. 자, 맞는 말이죠. A라는 집합은 19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공집합은 A의 원소이다. 원소 아니지, 그치? 이건 어떻게 써야 돼?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써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건 잘못됐고. 자, 17과 19로 이루어진 집합은 A의, 그쵸? 원소이다. 아니죠, 그쵸? 이거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기호인 요걸로 써야 되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자,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건 맞는 말인 거고. 자, 11이라는 집합은, 그쵸? 11을 갖고 있죠, 그쵸? A의 부분 집합이다. 자, 맞는 말이죠. 자, 13과 15는 A의 부분 집합. 15 안 갖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잘못돼서 옳은 것은 기역, 리을, 미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 7, 8이었고 부분 집합 A가 1, 3, 5, 7, 집합 B가 3, 4, 5, 8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연산에 대한 얘기들은 자, 벤 다이어그램이 제일 좋은 거야.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대한 얘기. 자, 그리고 전체 집합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놓으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들, 속하는 원소들을 다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해보자. 자, 교집합은 3하고 5가 있죠. 그쵸? 3하고 5. 자, 그러면 3하고 5는 여기다 쓰면 되고 A에는 들어오나 B에는 들어오지 않는 거 1, 7 여기다 쓰면 되죠. 자, 그리고 B에는 들어오나 A에는 들어오지 않는 거는 4, 8 요렇게 쓴다면 1, 2 여기 2 있어야 되지.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됐죠? 두 개씩 사이좋게 나눠 가졌네. 됐지? 자, 그대로 읽어보자. 그럼 A와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지, 이거. 어떻게? 1, 3, 4, 5, 7, 8.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A 교비는 자, 공통 원소 3하고 5가 되고. 자, A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 자, 뭐야? 2, 4, 6, 8. 이렇게 되고. 자, A차 B는 A에서 B를 뺀 거, 여기, 그쵸? 1하고 7 이렇게 되고. A여 B여는 그쵸? A여 B여의 교집합 여기죠, 그쵸? A여면서 A 여집합이면서 B 여집합의 교집합 여기 2하고 6 이렇게 되고 자, A 집합하고 B 여의 합집합 이거는 이제 색칠할게. A 집합이랑 자 B의 여의 그쵸? 합집합은 자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온 모든 원소니까 자 1, 2, 3, 5, 6, 7 그러니까 4하고 8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소들을 세주시면 예, 이거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자, 집합 AB가 있는데 집합 A하고 B가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모든 원소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8이 있단 말이야, B는. 근데 지금 A는 지금 8이 지금 안 써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8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2A가 8이 되어서 A는 4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쵸? 자, A가 4면 얘가 5가 되겠네. 그쵸? 그럼 여기는 지금 A는 2, 5, 8이니까 얘도 2, 5, 8이 되려면 B는 얼마다?
2다. 그래서 A는 4, B는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자, 집합 A, B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다. 자, 근데 A는 자, B에 포함되고 A하고 B는 같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야? A는 집합 B의 뭐다? 진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결국은 A는 B에 포함되면서 A하고 B는 같지 않다라는 얘기는 의미가 뭐냐면 자, 이렇게 써 있고 자, 이제 B는 자, 다 포함하고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자, 진부분 집합이 자, 되려면은 그쵸? 여기에 원소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같아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쵸? 그쵸? 여기 요 영역에 원소가 적어도 한 개 이상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B가 좀 더 커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쵸?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달래. 자, A의 여사건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리고 자, B의 여사건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A의 여사건이 더 큰 범위야, B의 여사건이 더 큰 범위야. A가 더 작으니까 A 여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A의 여사건이 B의 여사건을 포함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기억은 잘못됐고. 자, 그리고 B차 A는 공집합이다. 그러니까 B라는 집합에서, 그쵸? A라는 집합을 뺀 거죠. 그죠? 여기를 빼낸 거야. 그럼 아까 여기 있잖아. 여기에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B차 A는 여기인데. 자, 근데 공집합 아니죠. 그쵸? 자, 이것도 잘못됐고. 자, A 교비는 A다. 그쵸? A하고 B하고의 교집합은 여기 맞지? 그치? 자, 그러니까 A 교비는 A다. 디귿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자, A와 B는 B다. 이거랑 B랑의 합집합은 B가 맞죠? B가 더 큰 범위니까.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과 자, 리을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자, 집합 A가 2, 3, 5, 7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B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준비를 하시면 돼요. A가 있고 자, B가 있고 자, 전체 집합이 있었을 때 자, 이렇게 생겨먹은 전체 집합일 때 자, A 교비는 3, 5, 7이다. 써보자. 3하고 5하고 7이죠. 자, 근데 A는 2, 3, 5, 7이라고 했으니까 2는 여기 써야겠죠. 그쵸? 그리고 합비가 1, 2, 3, 4, 5, 7, 9니까 자, 2 빼고 그쵸? 3하고 5하고 7하고 이걸 빼게 되면은 2라고 9는 여기 있어야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집합 B는 1, 3, 5, 7, 9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자, 집합 A하고 집합 B가 있었을 때 A 교 B가 2래. 자,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까?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뭐 전체 집합 이런 식으로 그려 놓았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자, A 교 B가 2래요. 여기가 2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B는 원소 두 개밖에 없는데 얘가 2가 돼야 되겠네. 자, 그러니까 A는 자,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2가 되려면 5가 돼야겠죠. 그럼 여기는 5가 있고요. 그쵸? 2니까 A가 오면은 이건 6이겠네. 자, 그럼 2라고 6은 여기 있겠네. 자, 그래서 A와 B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자, 뭐를 1, 2, 5, 6 요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실수하지 않게 항상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자, 문제를 푸는 습관들을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 문제 볼게요. 자, 집합 ABC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집합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 A라는 집합과 자, 어떤 거, 자, B라는 집합과 어떤 거, 자, C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 교 B가 2하고 4래.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지금 2하고 4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B 교 C가 그쵸? B 교 C는 여기에 들어갈 애들이죠. 그쵸? 자, B 교 C가 4하고 6하고 8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지금 얘기한 게 요방하고 요방이니까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새로운 집합이라고 보면 되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 범위, 공통 원소 4니까 4는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A 교비에는 들어오나 B 교시에는 들어오지 않는 거는 여기 있어야 되고 자, B 교시에는 들어오나 지금 A 교비에 들어오지 않는 거 4 빼면 6, 8은 여기하고 여기에 있어야겠네요. 됐죠? 자, 이랬을 때, 자, 요거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A 합 C는, A 합 C를 한번 살펴보자. A 합 C는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A 합 C는 여기. 그쵸?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B하고의 교집합을 얘기한 거니까 B하고의 교집합은 요렇게 생겨먹은 거의 공통범위니까 지금 여기 해놓은 거 다네. 여기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네. 그쵸? 그쵸? 자, 그래서 얘는 2하고 4하고 6하고 8. 자,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자, 집합 A하고 B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고, 자, NU가 20, NA가 10, NB가 10, NA 합 B가 17일 때 NA여 합 B여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럼 확인해 볼게. 자,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자, A하고 B하고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이렇게 생겨 먹은 건데, 자, 한번 표현해 보자. 자, NU는 20인데 NA가 10이고 NB가 13이래. 합비를 구하라고 했으면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게끔 되어 있어? NA 플러스 자, NB 마이너스 NA 교비 요렇게 되죠. 자, 그러면 합비는 17이니까 NA는 10이고 자, NB는 13이지. 자, 그럼 얘가 지금 23이니까 23에서 17을 빼면은 그쵸 6인가? NA 교비는 6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쵸? 자, 그러니까 개수를 한번 여기다 카운팅을 해보면 이거 원소 아니야. NA 교비 여기 6개죠? 자, 그럼 NA는 10개니까 여긴 4개예요. 그죠? 순수한 A는. 그쵸? 자, 그리고 B에는 포함되나 A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요거 13개라고 했으니까 요건 7개가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합집합은 자, 17개가 되는 거고 여기는 그럼 3개가 되어야만 그쵸? 어떻게 되는 거야? 20이 맞아지지. 자, 근데 NA여 합 B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NA여는 지금 여기랑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B여는 여기랑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합집합이니까 결국 의미하는 곳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 값 4 더하기 7 더하기 3 이렇게 되어서 정답은 14가 되겠습니다. 11번 볼게요. 자,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네요. 하나씩 해보자. 자, 기억번 해볼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A의 여집합이다라고 했으니까 여집합은 여기하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자, 이거하고 합집합이니까 더 추가만 시키면 되겠네.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 똑같네.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번도 알아보자. 전체 집합 이렇게 생겼고 자, 지금 집합 A, 집합 B를 이렇게 그렸을 때 자, A차 B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그 반대에 자,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맞네. 그쵸? 자, 니은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죠. 됐죠? 자, 디귿번 알아보자. 자, 디귿번 자, 벤 다이어그램을 자, 그리시고 자, 2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시고 자, A 교비는 여기죠. 그쵸? 자, 전체 집합에서 여기를 뺐다란 얘기는 결국은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다 색칠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색칠돼 있죠. 그쵸? 여기 돼 있는 여기 안 돼 있잖아. 이것은 아니고요. 그쵸? 자, 리을번 자, 전체 집합에서 자, 다시 한번 그리게 되면은 A 요렇게 그리게 되면 자, A차 B는 여기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전체 집합에서 요거만 빼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결국 여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이건 맞죠? 그쵸? 자, 리을도 맞네요. 그쵸?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그쵸? 요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 B가 서로소이고라고 했어요. 그쵸? 서로소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그쵸?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이랬을 때 NA 여기가 19개란 얘기죠. 이건 원소 아니고 원소의 개수야. 자, 그리고 여기가 자, 23개다라고 얘기했죠. 23에다가 19를 더하면 42가 되고 전체 집합은 50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반대 여기 바깥쪽에는 8명이 있는 거네. 자, 이랬을 때 NA여 교 B여 사실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거를 구하는 과정을 써달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자, 두 집합 A, B가 서로 소이면은 NA 교 B는 0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NA 합 B는 자, 이런 식으로 써지는데 그쵸? 교집합이 0이니까 그쵸? NA하고 NB를 그냥 그대로 더한 값 42가 바로 NA 합 B가 되는 거고
자, NA여 교비여는 그쵸? 자, 어떤 거? NA 합비의 여집합이니까 그쵸? 어떻게? 자, NU에서 그쵸? N의 A의 합비를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전체 집합은 50개였고 NA 합비는 뭐였어? 아까 구했던 42니까 8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이건 따라가는 거고, 그치? 자, 이런 어떤 연산의 법칙보다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직관적으로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벤 다이어그램을 잘 활용하는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자, 집합 A가 A, B, C, D, E, F, G라고 했어요. 부분 집합 중에서 A, B를 모두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의 개수를 했네요. 자, 집합의 개수도 마찬가지야. 자, 벤 다이어그램이 가장 좋아요. 그쵸? 이렇게 A에 대한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한 얘기인데 13번 문제 볼게요. 자, 집합 A가 A, B, C, D, E, F, G라는 7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얘의 부분 집합 중에서 A하고 B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이런 것들도 사실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자,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자, 근데 A, B를 모두 원소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A하고 B하고 일단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원소의 개수 얘기했죠. C가 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들어오든가 여기 들어오지 않든가. 그러니까 X라는 이 A의 부분 집합이 C라는 거를 원소로 취할 것인가 취하지 않을 것인가 두 가지. 얘도 여기 있을 것인가 여기 있을 것인가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이렇게 되면서 자, A, B를 포함한 상태에서 그쵸?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거는 자, 2의 5승가지인 32가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볼게요. 자, 집합 A에는 자, n의 배수를 써달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이랬을 때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써보면 되죠? A2는 2의 배수야, 그쵸? 그러면 2, 4, 6, 8 요렇게 나타날 거고 자, A의 4는 4의 배수죠? 4, 8, 12, 16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2하고 A4의 포함 관계는 A2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A2가 A4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으니까 자,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A의 10은 10의 배수니까 10, 20, 30 요렇게 되는 거고 자, A의 15는 15의 배수니까 15, 30, 45, 60 요렇게 되겠죠. 됐죠? 자, 이랬을 때 두 개의 교집합은 얘하고 얘하고의 교집합은 어디서 나와? 요거 30, 30 나오지, 그치?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60 있죠. 60, 60 이렇게 나오죠? 자, 결국 30의 배수, 교집합은 30의 배수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고 자, 세 번째 A사는 4의 배수야. 4, 8, 12, 16 요렇게 나갈 거고 자, A의 6은, 자, 그쵸. 6의 배수죠. 그쵸. 6, 12, 18, 24, 요렇게 나갈 거예요. 자, 그럼 합집합은, 자, 4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6의 배수이기도 한, 자, 한번 써볼까? 합집합은 뭐 4, 6, 8, 12, 뭐 18, 요런 식으로 쭉 나갈 거예요. 16도 있구나, 여기. 16, 이런 식으로 쭉 나갈 거란 말이야. 12, 20 여기 있죠. 그쵸? 20,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고 자 거기에서 3의 배수 자 그쵸 3의 배수는 3하고 6하고 9하고 12하고 이렇게 나갈 거니까 자 그거의 교집합을 살펴보게 되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 그쵸 6 있지 그치 이렇게 12 이렇게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요게 18 요게 있죠 그쵸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교집합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근데 얘네들의 규칙을 살펴봤더니 얘는 자, 6의 배수들이 맞잖아. 그치?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옳은 것은 자,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볼게요. 자, 소인예반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여름 동안 봉사활동을 조사하였더니 교통안전 지도를 한 학생이 14명, 동급생 멘토링 지도를 한 학생이 19명. 자, 이렇게 이분법 사고에 대한 얘기들이 나타나면은 집합을 정해주는 게 좋아. 이거를 집합 A라고 하고 동급생 멘토링 지도 B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NA가 얼마란 얘기야? 14명. 자, 그리고 MB가 지금 얼마? 19명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두 봉사활동을 모두 한 학생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NA 교 B가 될 수 있는 최대 최소를 물어본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벤 다이그램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 있고, 자, 이렇게 써 있었을 때, 그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럼 결국은 지금 여기를 A, B, C, D다라고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자, 요거 NA는 A 더하기 B가 지금 14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요거는 MB는 자, B 더하기 C가 19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죠? 이랬을 때, 자, 반학생이 25명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자, 얼마다? 25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NA 교비인 요 B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러면 봐봐. 자, 일단은 뭐 먼저 한번 구해볼까? 최대값 먼저 구해볼게. 자, 최대값을 구하려면 봐. A 더하기 B가 14명이고 B 더하기 C가 19명이기 때문에 B는 최대, 그러니까 A가 만약에 0명이라면 여기 아무도 안 들어왔다면은 14명까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자, 여기서 만약에 C가 만약에 0명이라면은 19명까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최대. 그쵸? 자, 근데 뭐야?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쵸? B는 최대 14명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B의 최대값은 자, 14명이다.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쵸? 자, 최소값을 한번 알아볼게. 최소값은 지금 얘가 제일 작아지면 되는 거거든. 그쵸? 자, A 더하기 B가 14명이고, 그쵸? 자, B 더하기 C가 19명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지금 한 번 더 뺀 거, 그쵸? 교집합을 뺀 거지, 그치? 얘가 지금 딱 얼마가 될 때? 25명이 될 때가 바로, 자, B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D가 0인 경우죠, 그쵸? 그러니까. 자, 그러면 결국 요거를 하게 되면은 19에다가 14를 더하게 되면은 33이 되고, 그쵸? 25가 되어서, 자, B는 33에서 25를 빼면 8이죠. 자, 그러니까 8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최소가 될 때는 요 뒤에 요 밖에가 0이 돼서, 그쵸? 자, 가급적이면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바로 최소가 될 때, B의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최대는, 그쵸? 최대한 얘네들이나 얘네들이 막 겹쳐가지고, 그쵸? 될 수 있는 값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NA가 14개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거다라고 보신다면, 최소는 8이고 최대는 14다. 자, 그래서 A는 자, 최소값 8이고 이 B가 저 B는 아니야. B는 지금 최소구나. 최소가 B구나. 최소 B니까 자, B는 얼마가 되는 거고 B는 8이 되는 거고, 자, 최대는 자, 뭐가 되는 거야? 14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자, 다음 표는 태준이네 친구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조사했어요. 속초, 경주, 여주를 가고 싶은 학생들의 집합들에 대한 얘기들을 동그라미 치라고 얘기한 거야. 이랬을 때, 자, 지금 속초가 A지, 그치? 자, 그리고 경주가 B인데, 이게 A고 이게 B죠? 자, 그러면, 자, 벤다그램 나타내볼까? A하고 B에 대한 얘기니까 A하고 B로만 나타내보자. 자, B 요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쵸? 자, A차 B는 어디를 나타내는 거야? 여기를 나타내는 거지, 그치? 그쵸? 자, 그리고 B차 A는 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 집합은 속초만 가고 싶거나 또는 경주만 가고 싶은 애들에 대한 합집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속초만 가고 싶거나 경주만 가고 싶은 거니까 둘 다 가고 싶은 애들을 제외해야 되는 거죠. 둘 다 가고 싶은 애들, 요런 애들을 제외하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애들은 지금 태준, 그쵸? 자, 그리고 소희, 자, 그리고 민수. 태준, 소희, 민수는 속초만 가고 싶은 애들이고, 경주만 가고 싶은 애들은 민혁과 찬열이죠. 자, 민혁과 찬열이다. 자,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속초만 가고 싶거나 자, 경주만 가고 싶은 애들을 나타내는 것, 요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사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칭차 집합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쵸? A차 B하고, 그쵸? 자, B차 A에 대한 합집합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칭차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만 속해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주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